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로 더 쉽게 운영하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자신문 오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 새롭게 출시된 슬래스 16과 멀티 리눅스 매니저를 통한 차세대 통합관리 전략에 대해 알려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세 소프트웨어 솔루션즈 코리아 솔루션 아키텍트 팀 발표자이신 김승우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세코리아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김승우입니다.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수세코리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직 생소한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짧고 굵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 1992년 독일 니엠베르크에서 설립된 최초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기술 지원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회사가 설립된 지 35년이 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5년 이상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시장에서 다양한 이런 고객들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운영 환경을 위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온 최초의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강의는 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해온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솔루션을 꼭지로 이제 준비를 해왔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AI가 대세인 이런 리눅스 시장에 대응되는 가장 최근에 나온 슬래스 16 버전을 가지고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리눅스 운영 환경들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해서 운영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저희 수세 멀티 리눅스 매니저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먼저 진행이 되고요. 약 10분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을 해서 발표자이신 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을 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통해서 경품도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AI로 더 쉽게 운영하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 16을 소개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제품 대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큰 차이점들을 네 가지 꼭지로 정리를 해왔고요.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운영 표준화를 위한 그 스택의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다양한 시스템 구성들, 물론 수세는 이제 야스트라는 통합 매니지먼트 관리 툴을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사용자분들께서 이 야스트 툴을 이용해서 직관적이고 쉽게 시스템 구성을 변경하실 수 있었다면 16 버전부터는 이런 사용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를 세 가지 꼭지로 예를 들어 시스템 배포, 그 다음에 구성, 관리 이런 세 가지 꼭지를 정해서 이제 툴을 분리하고 통합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요새 리눅스 운영 환경에서 가장 운영자들이 많이 쓰시는 게 이제 AI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로그 분석이라든지 시스템 구성 정보 분석, 다양한 용도에 이제 활용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현재 리눅스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첨단되는 AI 환경을 위해서 네이티브하게 AI 에이전트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세는 경쟁사 대비 이제 독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확장된 유연화된 라이프 사이클을 추가로 이제 탑재를 해서 좀 더 긴 시간 안정적으로 이런 저희 수세 리눅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유연한 수명 주기가 이제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리전별로 다양한 보안 정책이라든지 규정 준수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저희 최신 슬래스 16 버전의 변경된 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요새 리눅스 운영 환경에서 가장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게 AI에 대한 이제 사용자들, 그러니까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실제 오퍼레이션 하시는 분들이 이런 챗GPT라든지
LLM 등 다양한 AI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 운영 환경 아니면 업무에 이제 끌어들여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운영팀들에게 이제 실제 질문을 해보면 이런 AI를 사용했을 때 운영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AI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환경에 AI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냐라는 것과는 좀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이유는 기존, 그러니까 AI는 최신의 트렌드인데 리눅스는 좀 20년, 30년 전 그 형상을 그대로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런 AI의 그 현재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리눅스들을 사용하기에는 어떤 툴이라든지 관리 방식 이런 것들이 좀 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즉각적인 시장에 어떤 운영자들의 효율성을 얻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수세 16 버전에는 이러한 그 최신의 트렌드와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세 가지 크게 꼭지로 나눴고요. 그래서 설치, 구성, 운영이라는 그 롤이 분리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준화가 좀 더 쉬워졌고요. 장애나 패치, 변경 리드 타임이 줄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처럼 감사나 점검이 잦은 환경에서 뭐 증적 혹은 일괄적인 이제 확장성, 확보성 뭐 이런 것들을 하기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아감마 같은 경우는 이제 웹 기반의 자동 설치, 이제 프로파일링을 제공하고, 칵핏 같은 경우에 이제 브라우저 기반의 원격 그 시스템 모니터링 그리고 이나 이제 어떤 구성 변경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설치를 조금 더 이제 자동화하고 운영 효율화를 가시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확장된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이제 보안이나 권한 체계와도 자연스럽게 연동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사님, 아가마가 단순 인스톨러가 아니라 배포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기존 리눅스들은 처음 구성될 때 검은 이제 터미널 화면에서 사용자들이 일일이 이제 원하는 옵션, 구성 환경들을 이제 정의를 해주셨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사실 요새 트렌드와는 맞지 않죠. 아가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치 환경을 웹 UI랑 혹은 CLI 아니면 그 HTTP 웹 API로 형식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수세 15 버전과 비교를 하자면 오토야스트의 이제 복잡성을 좀 줄이고 제이슨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어떤 스크립트로 이제 시스템 전체 구성을 정의할 수도 있고요. OS 설치와 어떤 최초 설치 되고 이제 최초 부팅됐을 때 다양한 사용자 추가라든지 패스워드 설정 이런 구성 설정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리해서 이미지 배포와 전통적인 설치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조금 더 효율화된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칵핏을 쓰면 현장 운영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리눅스 관리자 혹은 운영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리눅스는 좀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는 사용자 개인의 어떤 경험, 노하우, 능력치에 이제 되게 의존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스템에 어떤 장애라든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들이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정 영역에 가서 로그를 분석하시고, 로그로도 어떤 명확한 이벤트나 상황들이 분석이 안 되실 때는 뭐 시스템 성능 분석, 예를 들어 어떤 장애가 발생하기 전후에 리소스 사용률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골고루 이제 분석을 하셔야지만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신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사용자 지식, 난리지나 경험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원하는 액션들마다 이제 필요로 하는 명령어라든지 아니면 옵션들이 당연히 다를 거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칵핏으로 이용하시게 되면 웹 UI 기반으로 이제 통합해서 어떤 시스템 구성이라든지 이벤트 관리 그리고 어떤 퍼포먼스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UI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 웹페이지에서 직관적으로 가시성 있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의 컨텍스트 스위칭을 확연하게 기존 운영 환경 대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엔서블이 기본 관리 도구가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기존 자동화와 무엇이 다르죠? 엔서블 같은 경우 이제 플레이북이라는 형태로 이런 자동화 스크립트들이 이제 정의돼 있고 그것들을 실행함으로써 어떤 시스템의 자동화를 구현하는 방식이고요. 예전 같은 경우 설정 예전에는 이제 스크립트 베이스 혹은 이제 특정 제이슨 파일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었다면 엔서블이라는 하나의 툴 표준으로 이제 통합을 하게 돼서 로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유사한 시스템 관리되는 모든 시스템에서 동일한 플레이북을 수행하셨을 때 동일한 형상의 어떤 시스템 구성 변경 이런 것들을 달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연계돼 이제 배포부터 운영 자동화 체인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들은 이제 방화벽이라든지 아니면 SSH 아니면 인증서, 아니면 타임싱크, 시스템 D 구성, 아니면 파드맨 등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인 역할, 기능들을 이제 롤 베이스로 OS 저희 슬래시 16에 기본으로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요것들은 당연히 수세가 개발하고 검증된 어떤 표준화된 롤 기반으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간, 조직 간에 이제 이런 어떤 원하는 구성 요소들, 변경들을 하실 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런 플레이북 베이스로 이제 변경을 하신다면 팀, 조직 간에 이제 설정 편차를 줄이실 수도 있고요. 어떤 감사나 컴플라이언스 대응에도 일괄된 이제 설정을 가지고 반영을 하셨기 때문에 대응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네, AI 대응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고 했을 때 OS 레이어에서 무엇이 추가가 되나요? 네, 먼저 현재 대부분 운영 환경에서 AI를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조금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에 예를 들어 장애가 발생하셨을 때 그런 로그들을 긁어서 복사하셔서 외부에 이제 챗봇이라든지 AI 툴에 이제 입력을 하셔서 해당 현상에 대해 이제 분석을 아니 쿼리 하시죠. 이제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실제 운영 환경과 이제 갭이 많습니다. 당연히 운영 환경에서 그런 로그들, 데이터들을 이제 외부로 반출시키기도 쉽지가 않고요. 인터넷 연결된 운영 환경도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기업의 중요한 시스템 설정 정보라든지 구성 정보 이런 것들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상으로도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수세 16 버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외부에 이런 그 AI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내부에 이런 그 시스템 분석이나 설정을 위한 AI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도록 AI 컨트롤러와 그 다음에 그 MCP 호스트 서버들을 이제 네이티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로그 분석이라든지 문제 해결을 자연어를 통해서 이제 보조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구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칵핏을 통해서 시스템의 어떤 설정 변경이라든지 구성 변경 아니면 어떤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실 경우 칵핏에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칵핏을 통해서 수행하실 수도 있고 그런 입력된 사용자가 원하는 구성 변경 같은 것들을 이런 AI 컨트롤을 통해서 예를 들어 웹 서버를 구축해줘라는 이제 그 사용자가 자연어로 어떤 원하는 목적을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 수세 16에 탑재되어 있는 AI 컨트롤러가 요 자연어를 분석해서 각각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엔서블 플레이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호출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현장에 가깝게 반영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예를 들어 시스템에 어떤 장애가 발생하셨을 때요. 이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로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로그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 로그 이벤트들이 이제 사실 1초에도 수백 줄, 수천 줄이 누적될 수 있고 장애 발생한 지 그게 예를 들어 1시간이 됐다라고 하면 그 1시간 분량의 로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그 까만 화면에서 수천, 수만 줄의 그 로그를 한 줄 단위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 수세 16에 탑재되어 있는 AI 컨트롤을 통해서 특정 시간대에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했는지 로그를 분석해줘 라는 이제 자연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 수세에 탑재되어 있는 AI가 해당 로그를 분석해서 상관관계, 근본적인 원인 분석, 그리고 이제 해결책까지 즉시 제안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이제 코드 생성 부분이 있는데요. 엔서블 플레이북을 저희가 검증된 플레이북을 이제 네이티브로 탑재해서 제공도 물론 해드리지만 그 외에도 그 사용자들이 구성하시는 서비스들은 환경마다 원하시는 그 달성 목적마다 다 다를 텐데 그럴 때도 저희 이 AI를 통해서 예를 들어 뭐 아파치 톰캣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자동화 코드를 만들어줘 하면은 저희 탑재되어 있는 AI가 이런 것 자연어를 분석해서 원하시는 이런 스크립트들, 자동화 엔서블 스크립트를 플레이북을 만들어 드리고 실행까지 바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안 표준을 이제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더스트리마다 다르지만 1년에 한 번 혹은 이제 쿼터별로 이제 정부 국가기관에서 이제 감사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갖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든 해당 시스템이 이제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체크들을 이제 특정 텀마다 이제 반복적으로 실행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그때 수행하는 그 시점뿐만 아니라 저희 AI와 함께 이런 것들을 적용하시면 실시간으로 이런 그 내부 컴플라이언스라든지 보안 규정들이 이제 바뀌는지 변경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 감사를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팀의 이런 그 감사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계속 반복적인 이제 사실 이런 작업들이 생산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냥 시간과 그냥 결과물을 맞바꾸는 이런 반복되는 단순 작업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 시켜서 운영팀의 이제 업무 혁신에 이제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네, 시큐어 바이 디자인 항목들이 많은데 핵심을 두세 가지로 요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 준비가 돼 있고요. 이 제로 트러스트 준비라는 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COCO, 이제 컨피덴셜 컴퓨팅이라고 하는데요. 요새는 하드웨어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CSP 운영 환경이 너무 일반화돼 있고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물리적인 시스템에 다양한 여러 기업들의 다양한 업무들, 다양한 기업들의 그 버추얼 머신들이 혹은 인스턴스들이 함께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운영 환경에서 하나의 인스턴스 혹은 VM이 이제 보안 취약점 때문에 공격을 받게 돼서 데이터가 이제 외부로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물리 환경에서 운영되던 다양한 시스템들이 함께 공격받을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이런 COCO, 컨피덴셜 컴퓨팅은 각각의 버추얼 머신 혹은 인스턴트들을 완전히 논리적으로 분리해주기 때문에 타이에이에 그러니까 저희 자사의 이제 보안 설정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외부의 공격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컴플라이언스 보안 정책을 위배한 회사 혹은 조직이 이제 손해를 받아야 되지만 외부 저희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상관도 없는 외부 아예 다른 기업 혹은 다른 팀이 발생한 이런 보안 사고로부터 저희의 우리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로 트러스트 기반 이제 네이티브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E 리눅스가 이제 표준 기본 정책으로 이제 보안 설정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보험이라고 하는 이제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 같은 이런 공급망 보안을 이제 표준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리눅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나 혹은 라이브러리들은 수천 개에서 만 개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출처가 사실 불분명하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 커뮤니티에서 이제 갖고 오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서 이런 컴포넌트 혹은 라이브러리들이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공급망 혹은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그 컴포넌트 혹은 라이브러리가 어디서 어떤 버전으로 갖고 왔는지 전체를 이제 공급망을 확인하실 수 있는 S보험 기능을 표준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라는 게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글로벌 기업들이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폭넓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각각의 인더스트리 혹은 리전 요건에 맞는 다양한 정부 규제, 요구되는 규제들을 전부 다 수세는 지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 운영 환경 혹은 표준화된 운영 환경을 갖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포스트 양자 암호화까지 기본 탑재라니 실제로 어떤 부분이 강화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양자 암호화라고 하니까 되게 저희와는 조금 먼 얘기 같이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양자 컴퓨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는 현재 슈퍼컴퓨터를 가지고도 뭐 10년 이상, 뭐 100년 이상 걸리는 해독하는데 암호화된 알고리즘을 해독하는데 이렇게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저희 주로 쓰는 보안 솔루션들은 이런 알고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현재로서는 이제 단연 수년이 걸리는 이런 그 디크립트 하는 시간이 수초 혹은 하루 이틀이면 이제 해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해커들이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선탈취, 그다음에 후해독 기법이거든요. 작년에도 우리 한국에는 이제 보안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사용자들의 정보들이 이제 외부로 유출이 됐는데 유출된 거 대비 이제 즉각적인 어떤 그 공격,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한 공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 자체에 암호화도 돼 있고 아니면 그 서비스를 구성하는 각 서비스 간 연계 프로토콜도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이제 탈취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이에 해석을 해서 다른 용도로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전체 그 어플리케이션 흐름에 끼어들어서 프로토콜을 해독해서 이제 나쁜 악의적인 그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적었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양자 컴퓨팅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런 암호화되어 있는 데이터라든지 프로토콜이 이제 지금 이제 거의 큰 위기에 이제 맞닥뜨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양자 컴퓨팅에 이제 다가오는 양자 컴퓨팅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암호화 알고리즘도 현대화 시킬 필요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양자 컴퓨팅으로도 이제 해석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암호화가 된 오픈 SSL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 암호화 기법들이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로 저희 슬래시 16 버전의 기본으로 탑재돼서 이런 그 다양한 정부 규제, 금융 규제, 시장 변화에 이제 선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제 의미가 큽니다. 네, 마이너 릴리즈 모델이 도입되면 업그레이드, 패치 운영 방식은 어떻게 바뀌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15 버전, 그러니까 현재 수세 리눅스 15 버전까지는 이제 SP라고 해서 서비스 팩으로 이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1년에 서비스 팩이 하나의 버전씩이 나왔거든요. 요것들을 사실 다른 리눅스 배포판들과는 조금 저희가 명칭을 달리 갖고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좀 사용자 컨선이 좀 혼란이 발생될 여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배포판과 이제 동일하게 마이너 릴리즈 체계로 이제 통합을 표준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슬래시 16 같은 경우 매년 11월에 이제 하나의 마이너 버전이 릴리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슬래시 16.0 버전이 최초 이제 GA 됐고요. 그래서 2026년 11월에 이제 16.1 이런 방식으로 1년에 하나의 마이너 버전이 시장에 출시되게 됩니다. 이런 출시 전략은 이제 틱톡 모델로 이제 홀수 버전에서는 이제 기능 업데이트, 그 다음에 짝수 버전에서는 안정화, 사이클로 이제 갖고 갈 거고요. 기업들은 저희 이런 출시 정책들에 따라서 이제 신규 원하시는 기능이 탑재된 버전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갖고 가신다든지 아니면 도입될 때 장기간 이제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갖고 가셔야 되는 경우 짝수 이제 톡 버전을 갖고 가시면 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획된 업그레이드로 운영 리스크를 이제 획기적으로 낮추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수세 리눅스를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그 산업군을 따지자면 SAP 운영 환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SAP 환경에 이제 고객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실 만한 포인트로
저희 16 버전부터는 이제 마이너 릴리즈당 라이프 지원 주기를 5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전에도 경쟁사 대비 확실히 경쟁력 있는 라이프 사이클 주기를 갖고 갔지만요. 예전에 스탠다드 1년 6개월, 그 다음에 연장 지원 3년을 추가하시면 총 이제 4년 6개월을 갖고 가실 수가 있었는데, 요것들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지원 2년에 연장 지원 3년, 그래서 토탈 5년 기술 지원을 약속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SAP 운영 환경에서 이제 그 SAP 운영 환경은 랜드스케이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랜드스케이프 가시성이라든지 이제 운영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트렌토라는 이제 툴을 기본적으로 탑재해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셉튠을 통해서 어떤 이런 SAP 튜닝 포인트들을 이제 표준화해서 자동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DB라든지 네디버 등 SAP에서 다양한 이제 솔루션들, 운영 환경들을 저희 사실 관리하기, 튜닝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서 관리하시기 어려운데요. 저희 셉튠을 통하시면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시스템에 반영을 시키고, 예를 들어 뭐 시스템 구성이 하드웨어 폴트로 인해서 예를 들어 메인보드라든지 IO 카드 교체를 하게 되면 이런 설정들이 풀릴 수가 있는데, 셉튠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이 항상 데몬 형식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치 않게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시스템 구성이 변경되는 것들을 이제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페이스메이커나 코로싱크, GFS2 등 이제 HA 스택을 최신 버전으로 이제 현행화해서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신 버전이 나왔으니까 기존 버전을 쓰시던 고객들이 이제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신규로 구축하실 필요 없이 사용하시던 운영 환경을 그대로 저희 최신 버전으로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툴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슬래스 16 버전 같은 경우 너무 다른 버전 대비 예전에는 저희가 다양한 이런 마이그레이션 경로를 제공해드리고 있었는데 16 버전부터는 너무 구성 변경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예전 레거시 구성을 그대로 갖고 오시기에는 너무 최신 기술들이 많이 반영돼 있어서 슬래스 15 서비스 백 7 버전에서만 최신 16 버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도록 경로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툴도 네이티브하게 포함해서 이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또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은 지원되지 않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이제 오프라인 마이그레이션이 조금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사님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슬래스 16의 4가지 키워드는 네. 뭘까요? 가장 큰 주요한 부분들은 이제 사용자들이 예측 가능한 이제 라이프 사이클 주기와 다른 배포판 대비 압도적인 장기 지원을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전틱 AI를 위한 AI 네이티브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런 AI를 운영 환경에 쓰기 위해서는 지금은 원하시는 어떤 텍스트를 발췌를 하셔서 원하시는 사용 중이신 AI 툴에 입력을 하셔서 원하시는 어떤 결과물을 입력해서 다시 받아보고 이렇게 중간에 사용자들이 꼭 껴야 되는 환경이었다면 이 에전틱 AI 같은 경우 이 AI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에 연결이 돼 있어서 원하시는 구성이라든지 분석을 알아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별개로 그다음에 시스템 구성이 이제 아감마, 칵핏, 앤서블 세 가지로 이제 세 가지 툴로 현행화됐기 때문에 기존 이제 어렵고 단순했던 이제 터미널 베이스의 시스템 관리, 구성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사용자들이 좀 시각적으로, 즉각적으로 이제 어떤 필요로 하는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해서 별도의 지식이나 공부가 없으셔도 즉각적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다양한 관리 툴의 이제 현행화가 됐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안, 안정적인 서버,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최신의 좋은 서비스를 구성하셨더라도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들은 보안 사고 한 번 나면
다양한 이제 밤새 단연간 이제 준비하셨던 이런 그 어려운 결과물들이 다 이제 거품이 돼버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운영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최신 기법 기술이라든지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저희 슬래시 16 버전이면 이런 안전한 리눅스 운영 환경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꼽고 싶습니다. 네, 이제 MLM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렐, 센트OS 계열, 우분투, 수세가 섞여 있는 멀티 리눅스가 현실인데요. 운영팀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은 뭔가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제 실제 운영팀들은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연초니까 올해 입사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고 작년에 입사하신 분 아니면 운영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이런 다양한 그 실제 그 해당 시스템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이제 경력이나 이제 노하우는 이제 각각 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 환경도 정말 다양합니다.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운영 환경도 많이 갖고 가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이제 베어메타 온프렘 환경도 많이 사용 중이셨고 이제 가상화 환경 조금 더 이제 요새는 하드웨어가 워낙 이제 고효율화 됐기 때문에 하나의 그 단순하게 하나의 그 물리 서버 위에 하나의 업무만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그 리소스를 논리적으로 나누셔서 이제 다양한 업무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가상화 환경도 이제 거의 기본이 돼 있죠. 근데 이런 운영 환경뿐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들이 선택하시는 리눅스 배포판도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이라든지 QA 이런 환경들은 이제 굳이 비용을 내고 어떤 기술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단계에서는 그 커뮤니티 베이스의 뭐 센트OS라든지 라키 리눅스 이런 커뮤니티 베이스의 OS를 많이 사용하실 거고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운영 환경을 위해서는 저희 수세 리눅스는 물론 시장에서 많이 쓰고 계시는 레드햇 리눅스, 오라클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엑사데이터 같은 어플라이언스급 장비를 쓰시는 이제 고객들은 오라클 리눅스, 그러니까 용도와 도입 시기, 운영 환경에 따라서 너무 많은 배포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같은 배포판이라 하더라도 도입되는 시기에 따라서 당연히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쟁사 같은 경우 6개월을 표준으로 갖고 가고 수세는 이런 고객들의 이제 안정적인 리눅스 운영 환경을 위해서 1년 이상, 2년을 이제 기본 스탠다드로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배포판별로 다른 이런 라이프 사이클 정책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보안 운영 환경에서 요구되는 이제 보안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어떤 패치 혹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취약점들이 발견됐을 때 우리가 갖고 계신 운영 중인 자산에 대해서 해당 취약점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분석도 필요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솔직히 리눅스 운영 환경이라는 게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수세에서 준비한 이제 이런 사용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쉽게 다양한 리눅스 운영 환경을 통합해서 관리하실 수 있는지 멀티 리눅스 매니저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멀티 리눅스 운영 격차를 줄인다고 했는데요. 네. 그 격차가 실제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요? 가장 중요한 게 요새는 정말 눈만 뜨면 다양한 서비스들이 신규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비 이런 서비스들은 이제 대부분 현재 사회에서는 대부분 리눅스 베이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거 대비 IT 운영팀들은 그런 서비스 증가 속도 대비 늘어난 인력들은 이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 이 리눅스 쪽을 지원했을 때 20년 전만 해도 보통 담당자 한 명이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100대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운영자 한 명이 관리해야 되는 대상 시스템들이 500대, 많은 경우 1000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리눅스 다양한 배포판의 다양한 버전의 리눅스들을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관리가 어려워서 이제 실제 어떤 운영 효율적인 업무보다는 이제
할당된 자산들 관리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팀의 도전 과제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그 할당된 시스템들, 다양한 너무나 많은 리눅스 운영 환경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보안 공백, 컴플라이언스 위험은 실제로 어떻게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작년 2025년 대한민국이 이제 정말 시끌시끌했죠. 2025년 1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보안 이슈들이 이제 모든 인더스트리를 한 번씩 다 훑고 지나갔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작년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 우리가 이제 맡게 될 IT 운영 환경에서는 이게 거의 이제 뉴 노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을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아무리 훌륭한 서비스를 구성하시더라도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 서비스는 사실 실패했다고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첨단 기술들을 많이 넣어서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건지가 지금은 이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전에는 뉴스에 나올 만한 어떤 심각한 보안 취약점들이 공표되는 것들이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했는데 요새는 이제 거의 분기별로 한두 건. 얼마 전에도 로그4j라든지 이런 로그4j 같은 경우 너무나 저희가 많이 쓰시는 웹 베이스의 다양한 서비스들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취약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이제 그 취약점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과제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운영자 한 분, 관리자 한 분이 이제 담당해야 되는 시스템들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있죠. 그리고 통일되어 있는 하나의 배포판만 쓰시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나 운영 환경에 따라서 배포판이 다양한 종류를 사용하시고 같은 배포판이더라도 이제 버전은 도입 시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점을 조치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맞는 버전 혹은 배포판에 맞는 패치들을 준비하셔야 되고 이 패치들을 준비하기 전에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시스템들이 어떤 업무들이 해당 취약점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먼저 리스트업 하셔야지만 대책, 패치 계획이라든지 패치셋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 분이 하나의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그러니까 하루에 관리자 한 명이 이런 시스템에 접속해서 이런 취약점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게 아마 100대가 안 될 겁니다. 자동화돼 있다 하더라도 100대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최대 포탈 같은 경우 특정 데이터 센터 한 곳에만 리눅스 시스템이 60만 대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정도 규모에 되는 시스템들을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취약점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것만 해도 이미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해당 취약점에 노출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조사를 하고 리스트를 만드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운타임 혹은 이제 패치 계획을 갖고 가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부터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네, MLM의 Anywhere, Any Linux, Anything을 사례로 혹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 멀티 리눅스 매니저의 가장 큰 주요한 특징 3가지를 제가 정리를 한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 멀티 리눅스 매니저는 해당 리눅스 시스템이 운영되는 위치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프렘 환경이든 가상화 환경이든 아니면 CSP, 클라우드 환경이든 저희 멀티 리눅스 매니저와 통신만 가능한 환경이라면 하나의 솔루션에서 단일 창을 통해서 다양한 배포판 종류 상관없이 그리고 리눅스 시스템 배포부터 자동화, 이런 취약점 조사, 패치까지 하나의 툴로 통합해서 관리하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툴입니다. 그래서 저희 멀티 리눅스 매니저를 도입하시면 아까 슬래시 16을 통해서 최신의 어떤 AI 운영 환경을 현장으로 끌어들여서 획기적인 운영 효율화를 이제 달성할 수 있다면 그 전에 이미 레거시
예전부터 도입돼서 현재 운영 중인 리눅스 시스템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으로 저희가 이제 멀티 리눅스 매니저라는 솔루션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국내 고객은 감사 대응에서 CV 리포트 패치 증적 요구가 정말 네. 많습니다. MLM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쉬워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정부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들은 정부 키사라든지 TTA에서 정한 어떤 보안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1년에 한 번 혹은 이제 분기 혹은 이제 쿼터별로 이런 감사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예를 들어 뭐 1000대, 10,000대, 뭐 10만 대 이런 리눅스 운영 환경을 갖고 가고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을 이런 보안 감사에 대응하는 것도 정말 몇 달, 며칠, 몇 주, 몇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멀티 리눅스 매니저를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시면 저희 멀티 리눅스 매니저 요 체크 할 수 있는 그 컴플라이언스 스크립트를 등록을 하시고 원하시는 클라이언트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일괄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실 수도 있고 그거에 따른 이제 어떤 결과 아웃풋도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취약점들이 이제 공표가 됐을 때 저희 멀티 리눅스 매니저를 그 패치셋 아니면 CV 스캔을 통해서 해당 취약점 넘버로 이제 스캔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캔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 중인 어떤 리눅스 시스템이 해당 취약점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수초 만에 그 결과를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그게 등록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수량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10대, 100대, 1000대, 10,000대, 10만 대가 붙어 있더라도 수초 이내 저희 멀티 리눅스 매니저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들이 해당 취약점에 노출이 돼 있고 그 결과물 이제 노출되어 있는 시스템이 이제 리스트업돼서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결과물이 나온 화면에서 즉시 원하시면 패치도 바로 반영을 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리눅스 매니저가 도입돼 있고 안 돼 있고와의 그 운영 환경, 리눅스 운영 환경의 관리 효율화는 정말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이런 효율성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사님, 컨텐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는 네. 왜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취약점 기반의 스캔을 먼저 하시고 어떤 시스템들이 패치가 필요한지 해당 취약점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신 패치, 해당 취약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이제 반영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실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 즉 운영 환경에 바로 반영하시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해당 시스템에서 수행 중인 어플리케이션과의 호환성 혹은 안정성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의 이런 패치를 반영하실 때 개발 시스템에서 먼저 안정적으로 패치가 적용되는지 검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QA 시스템에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용자가 원하는 쿼리, 어떤 응답에 정상적으로 원하는 시간 안에 응답을 하는지 검증을 하신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검증이 된 후에야 실제 운영에 이제 반영을 하셔야지만 원치 않는 서비스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저희 컨텐츠 라이프 사이클 매니저를 통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패치셋으로 빌드가 돼서 각각의 이제 승격 프로모트 룰을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시스템에 반영됐던 패치셋과 QA 시스템에 반영된 패치셋 그리고 최종적으로 운영 환경에 반영되는 패치셋이 하나의 형상으로 이제 동일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패키지 셋 빌드를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MLM이 솔트와 앤서브를 둘 다 지원한다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조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솔트 같은 경우는 저희 멀티 리눅스 매니저가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는 자동화 랭귀지고요. 앤서브는 이미 많은 운영 환경에서 도입돼서 다양한 용도로 시스템 구성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운영 환경 구성, 자동화 이런 것들에 이제 이미 많이 도입이 돼 있는 플레이북입니다. 근데 이 앤서블의 단점이 뭐냐면 SSH 포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멀티 리눅스 매니저를 통해서 요 앤서블 플레이북을 실행시키실 경우 이 플레이북을 저희 멀티 리눅스 매니저와 클라이언트 에이전트 간에 플레이북을 먼저 다운로드를 하게 되고 로컬에서 수행시키고 그 결과를 다시 멀티 리눅스 매니저에 리턴해주는 이런 구조로 되기 때문에 SSH를 운영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저희 이제 금융 계열 쪽에서는 이제 디폴트로 SSH 서비스를 이제 오프 시켜 놔야 되거든요. 이런 환경에서도 이제 이런 앤서블과 같은 표준 이제 자동화 툴을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도 있고 사용하실 수도 있게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통합 모니터링,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까지 MLM에서 가능하다고요? 네. 저희 멀티 리눅스 매니저에 추가적인 이제 모니터링 스큐를 구매하시면 기본적인 시스템 리소스라든지 네트워크 사용량, IO량, 파이 시스템 사용량 이런 것들을 이제 타임 베이스로 혹은 이제 실시간으로도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하십니다. 혹은 이제 알람 매니저와 연동을 하셔서 특정 리소스가 이제 피크치 이상 원하시는 기준값 이상 사용하실 경우 이제 알람 메시지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해당 각 시스템들이 뭐 예를 들어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전후로 어떤 리소스 사용 패턴을 보였는지, 아니면 평균적인 에버리지한 리소스 사용률을 알고 싶으실 때 저희 멀티 리눅스 매니저와 함께 제공해 드리는 모니터링 솔루션을 통해서 별도의 이제 상용 모니터링 솔루션 없이, 혹은 터미널에서 직접 사용자가 이제 수치를 분석해서 이제 그 결과를 보시기엔 너무 가독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멀티 리눅스 매니저를 통해서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허브 플러스 프록시 구조가 수천에서 수만 노드를 어떻게 확장 지원하나요? 네, 운영 환경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특히 같은 통신이 되는 운영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DMZ 같은 이제 격리된, 망분리된 환경일 수도 있고, 이런 그 데이터 센터들이 모여서 이제 해당 각 고객들이 이제 운영하시는 시스템들이 수만 대를 많이 쓰시는 고객들이 정말 흔하거든요. 저희 멀티 리눅스 매니저는 하나의 매니저에 그냥 같은 서브넷에서 이제 접근이 돼서 등록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운영 환경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 망분리된 환경 같은 경우 이제 중간에 멀티 리눅스 매니저 프록시 시스템을 구성하셔서 이 망분리된 환경도 하나의 멀티 리눅스 매니저에 통합해서 관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상단에 하나의 멀티 리눅스 매니저를 구성하시고 지역별로, 예를 들어 뭐 춘천 데이터 센터, 서울 데이터 센터, 아니면 부산 데이터 센터, 이렇게 각각의 리전별, 로케이션별로 하나의 멀티 리눅스 매니저 구성하셔서 상단에 멀티 리눅스 매니저에 통합해서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게는 뭐 몇 대, 수십 대부터 많게는 수만 대 이상의 클라이언트들을 하나의 멀티 리눅스 매니저의 운영 환경과 상관없이 통합해서 관리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를요,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은 저희 최신 슬래시 16 버전을 통해서 현대화된 리눅스 운영 환경의 이제 복잡성을 줄이시고 통제권을 되찾자입니다. 그래서 리눅스 OS 운영 환경을 모던화하시고, 또 아니면 굳이 이 최신 버전을 도입하시기 어려운 고객 같은 경우 저희 멀티 리눅스 매니저를 통해서 다양한 운영 환경, 다양한 배포판들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하나의 그 툴로 이제 통합해서 단일창에서 통합해서 이제 관리하실 수 있으므로 이제 운영 효율이라든지 보안 수준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최신의 슬래시 16과 다양한 리눅스 운영 환경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멀티 리눅스 매니저 두 가지 제품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김승우 이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에이전틱 AI가 내장되면 OS가 스스로 장애를 감지하고 조치까지 제안하나요? 구체적인 관리 효율화 사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전틱 AI가 어떤 개념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시장에서 많이 쓰시는 AI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챗 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챗봇 기반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결과물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어떤 분석이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어떤 형상으로 분석을 원하는지, 뭐 어떻게 가공을 원하는지 이런 형식으로 또 원하시는 바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에이전틱 AI라는 것은 이런 그 챗봇을 넘어서서 사용자 환경에 좀 더 녹아들여서 운영 환경에 좀 더 가깝게 와서 사용자가 어떤 그런 로그라든지 어떤 기본 베이스 데이터들을 일일이 입력 안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운영 중인 시스템에 뭐 19시부터 20시 사이에 발생했던 어떤 이벤트들을 정리하고 성능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려줘 라고 하면 예전 같은 이제 챗봇 기반의 AI 같은 경우 이제 베이스 로그라든지 아니면 성능 데이터들을 다 입력을 해주셨어야 되잖아요. 요게 에이전틱 AI가 되면 알아서 내가 원하는 로그들을 필요로 하는 그 베이스 데이터들에 접근해서 이런 것들을 게더링해서 그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가공을 해서 바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일일이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발췌해서 원하시는 결과물을 입력 안 하시더라도 바로 현장에 그 운영 환경에 AI가 녹아들어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알아서 게더링해서 아웃풋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효율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AI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시스템 리소스를 얼마나 점유하는지, 기존 업무 부하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I가 원하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많은 연산이 필요로 하는 어떤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하시면 리소스를 많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들은 분명히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AI나 원하시는 결과물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두신다든지 아니면 최대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캐파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이신 업무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실 수 있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38년 지원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표준 구독에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라고 네. 남겨주셨는데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8년까지는 저희가 별도의 연장 지원 계약을 안 하시더라도 스탠다드하게 지원해드릴 수 있는 기간이고요. 당연히 2038년이 됐다고 저희가 지원을 38년 이후로 끊지는 않습니다. 2041년, 45년까지 계속 해당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셔야 되는 고객들을 위해서 별도의 이제 연장 지원, 확장 연장 지원, 기술 지원 이런 모델들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고요. 그렇지만 2038년까지는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추가 구매 없이 기술 지원을 계속 받으실 수 있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수세 MLM에서 네. 렐이나 센트OS 리눅스를 사용 중인 환경에서도 패치 업데이트나 네. 보안 규정 준수 관리를 수세에서 통합 제어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가 누락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 멀티 리눅스 매니저가 이런 다양한 이기종 배포판들의 업데이트 서버 역할도 통합해서, 그러니까 최신 패치들을 셋을 이제 직접 관리하는 엔지니어 용어로 이제 리포지터리 서버 혹은 업데이트 서버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멀티 리눅스 매니저에서 지원되는 대부분의 모든 배포판들, 렐 포함, 센트OS, 수세 리눅스, 오라클 리눅스 다양한 이기종 배포판들을 통합해서 패치 업데이트를 관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패치 업데이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패치 셋들을 내려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감사 부분에서 자동화 부분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정부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요 보안 체크 스크립트 외에도 내부 어떤 보안 규정,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갖고 계신 기업들은 이런 정책들을 확인하는 체크 스크립트라든지 요구사항들을 이제 분명히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 멀티 리눅스 매니저에 등록하셔서 효율적으로 원하시는 클라이언트들의 이제 선택적으로 수행하실 수도 있고 일괄적으로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명의 관리자들이 뭐 각각 100대씩 관리하신다고 했을 때 일주일, 열흘 걸리던 이런 그 체크 점검 로직을 하루도 아니죠. 이제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면 전체 시스템에 다 실행시키실 수도 있고 그 결과물을 즉각적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멀티 리눅스 환경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때 관리자가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배포판에 패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까 저희 MLM 스캔, 보안 취약 스캔 부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정부 공공기관, 어떤 규제기관에서 특정 취약점을 패치해라 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뉴스에 먼저 리눅스 운영 환경에 치명적인 어떤 취약점 코드들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이 CVE, 그러니까 취약점 코드들이 넘버들이 이제 공표가 되거든요. 그런 취약점 코드 기반으로 멀티 리눅스 매니저에 등록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해당 취약점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를 즉시 수초 이내 조회 그 클라이언트들이 1000대든 10,000대든 10만 대가 붙어 있든 수초 이내 그 해당 취약점에 영향을 받고 있는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 확인된 클라이언트들 화면에서 바로 해당 취약점 패치를 바로 반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멀티 리눅스 매니저를 사용 중이신 환경과 아닌 환경은 정말 극단적인 운영 효율화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슬래스 16의 신기능들을 실제 운영 환경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POC나 트라이얼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나요? 남겨주셨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저희 수세 마케팅 팀이나 아니면 저희 그 영업 대표자 분들께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혹은 유선이든 아니면 이메일이든 원하시는 이제 그 POC라든지 트라이얼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동안에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담당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사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해 주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방송에 나와서 좀 많이 떨렸는데요. 일단 어쨌든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키워드는 저희 최신의 슬래스 16 버전과 멀티 리눅스 매니저를 통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리눅스 운영 환경 그리고 최신의 리눅스 트렌드 아니면 변해가는 AI 환경에 대응되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이제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아직 뭐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아직 뭐 사용자분들이 원하시는 니즈에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겠지만 혹은 뭐 제가 준비한 내용에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저희 제품에 대한 문의사항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혹은 저희 회사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들을 이제 답변 드리거나 아니면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AI로 더 쉽게 운영하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오늘의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